여러분이 수능 영어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한 균형 이론. 이거는 시대인지 북스에서 제가 쓴 책 제목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수능 영어 가르치는데 저는 저 자신을 공부법 전문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많은 학생들, 심지어 이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상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나,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1등급이 나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가지 말씀드릴 건데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단계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있었어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법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EBS 연계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것의 후폭풍인 거예요. 일단 EBS 연계가 있기 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EBS가 연계가 되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55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란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도 포함이에요. 원래 영어를 정말 못하는 학생은 단어책도 보고 구문 수업도 듣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지문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이 진도 따라가는 게 더욱 바쁘다 보니까 그냥 2월 달부터 EBS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이 잘 오르진 않았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당시에는 EBS 연계가 될 때는 EBS를 여러 번 많이 보다 보면 점수가 나오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연계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고 있더라. 그 또한 이유 중에서 절평 영어를 좀 만만하게 봐요? 절평 영어가 만만하니? 상평 시절에는 상대평가입니다. 신급 실력을 가진 학생이 한 2% 정도가 되었어요. 영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학생은 2%, 1등급 확정인데 그럼 남은 2%를 놓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최소 하루에 2-3시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학생은 제가 6시간까지도 들어봤거든요. 물론 1년 내내 6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영어를 잘하면은 대학을 딱 잘 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 학생이라서 영어를 6시간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절평이죠. 절평이면 문제가 쉬워졌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가 쉬워진 건 아니에요. 조금 뭐 쉬워졌다 치는데 그렇게 쉬워진 건 아닌데 공부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하루에 0시간에서 1시간, 0시간 많습니다. 0시간. 하루에 0시간에서 1시간. 정말 많이 하는 학생들이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점수가 안 나오고도 있더라.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행착오 경험이 부족해요. 모든 활동은 자기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 경험을 필수로 가져야 돼. 그래야만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더 잘 되겠지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 자체가 짧고 1, 2학년 때 수능 영어 많이 대비 또 안 하거든요. 내신 대비하다가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고3 혹은 재수생이 되어서도 영어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좀 부족하다. 헛발질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그런 학생들의 상황은 무엇이냐? 일단 메타인지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다 보니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죠.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겠죠.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나한테 맞는 잘 가르치는 강사라는 거죠. 잘 가르치는 강사의 정의가 뭐냐? 내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강사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다른 학생이 다 외치고 뭔가 어떤 다 감탄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그런 강사를 할지라도 나랑 안 맞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3등급인데 뭐 해야 하나요? 누구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라고 해결책을 밖에서 찾는 거는 무엇이랑 똑같냐면 순댓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순댓국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댓국 안 좋아하는데 아무리 잘하는데 가봤자 그게 좋겠냐고요. 학습은 거시적인 방향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각 영역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방향은 이런 겁니다. 자, 서울에서 어디 가자, 서울에서 부산 가자. 그러면 일단은 경부 고속도로를 타면 느리든 빠르든 일단 가요. 일단 부산을 가요. 부산 가는데 어떤 학생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쪽에 많은 거, 이쪽 학생들이 많아.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서 저쪽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어디 갑니까? 열심히 갈수록 강릉으로 갈 뿐이죠. 열심히 할수록 부산으로 가는 길은 더 어렵죠. 이거 열심히 하는 동안에 다른 과목 공부는 못하고 있었죠. 이게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서 겪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학습 단계라는 게 있죠. 어떤 과목이든 개념 공부하고 개념이 되면서 적용하는 연습하고 그러면서 적용도 잘 되면 어려운 심화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 연습, 실전 연습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어에서의 학습 단계가 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어에서의 학습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문장 단위입니다. 문장을 직역하는 능력, 단어와 구문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그 단위가 적용이에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 연습이 더 잘 되면 어려운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 연습도 하는 거죠. 이게 심화 실전이에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단계적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 개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2월 달부터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약한데 이게 되겠냐고요. 물론 뭐 문제 풀면서 거기도 단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간에 단어장을 보는 것과 지문 읽으면서 단어 연습하는 거는 효율이 완전히 다르죠. 단어가 너무 약하면 단어장 봐야 되고 구문 하나도 모르면 구문책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가 다 뒤틀려져 있는 게 현재 학생들의 문제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이 단계가 전부 다 잘못됐더라. 그리고 저는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아서 2등급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만 할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더더욱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냥 이게 지금 망가져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뭔가 효율적으로 점수로 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균형 이론을 제안합니다. 균형 이론입니다. 균형 이론이 뭐냐면 자, 개념에 해당하는 문장 직역과 적용에 해당하는 지문 이해와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적용에 해당하긴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문장 직역, 지문 이해, 문풀 방법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문장 직역, 지문 이해, 문풀 방법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고 다른 건 천재적으로 잘해도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누군가가 문풀 방법을 정말 영어 강사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어가 부족하다?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누군가가 문장에서 기깔나게 잘합니다. 기깔나게 잘하고 문풀 방법도 정말 잘하는데 지문 이해력이 떨어진다? 1등급이 안 나옵니다. 1등급이 나오려면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는 골고루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100점일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90점만 넘으면 되니까.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100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85점, 90점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균형이 맞으면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균형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직역 실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단어책과 구문책을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3개가 기준입니다. 3개 이하가 될 때까지. 그리고 구문 실력, 구문책을 보는 건데 구문을 자기가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단어를 다 알면 직역이 가능해. 단어를 달면 직역이 가능해. 명형 불안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인데 어떤 구나 절이 있죠.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를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자리에 맞게 명형, 부를 구별하고 거기에 맞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 두 개가 된다면 문장 직역이 되는 상태예요. 그때는 이제 지문 이해 그리고 문풀 방법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지문 이해를 잘하려면 일단은 많이 읽는 걸 추천하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풀 방법입니다. 이거는 수능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유형별 풀이법 공부하시고 노 이해 지문, 이해가 안 되는 지문, 노 정답 문제, 정답이 안 보이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접근할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오늘은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가원 기출로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문풀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균형 이론에 들어가 있고요. 단어 조금 뭔가 문제다. 이 통수 단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쓴 책인데 단어의 1차적인 의미라는데 지문에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통수 단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 이론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영역에서 낙제가 없는 상태. 무언가 100점이 아니어도 돼. 100점이 아니고 전부 다 90점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들은 100점인데 단어만 70이다.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직역, 지문 이해, 문풀 방법에서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골고루 부족하다. 골고루 부족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 봤었던 것처럼 개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용으로 넘어가야 되죠. 영어에서는 골고루 부족하다면 단어와 구문책을 먼저 하시고요. 먼저 하시고 지문 읽기 문제풀이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문장 직역이 약한 학생들이 이 문장 직역 개념이죠. 이 문장 직역의 50%를 두고 지문을 읽는데 50%의 시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수능 날까지 개념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돼,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자? 개념을 빨리 끝내는 게 맞겠죠. 개념을 빨리 끝내자. 어떻게? 자, 6평입니다. 9평이에요. 수능이에요. 여기에서 개념이 약한 학생들은 어느 시점,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때까지는 문장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문장 연습 어떻게? 단어책과 구문책으로 문장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자. 언제까지? 단어는 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3개 정도 될 때까지. 모의고사를 한번 쭉 보면 아주 단어가 괜히 어려운 지문 하나 정도 있어요. 그건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모르는 단어 맥락 없이 3개 이하다. 요 정도까지. 구문도 어느 정도 된다까지.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단어 외우는 시간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돼. 이거를 90대 10으로 잡자고요. 10은 왜 잡냐?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거기에서 독해 수업이 있잖아요. 그 독해 수업에 예습 복습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10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땡길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땡길수록 좋은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문 읽고 문제 푸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저는 지금 7월 달에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건 단지 단어 구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9평 넘어서까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을 잘 보려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가 다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은 어느 하나의 영역만 약해. 문장 직역, 지문 이해, 문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만 약하다면 그 약한 영역을 보완하자. 만약에 문장 직역 잘하고 지문 이해도 잘하는데 문제풀이 방식, 수능의 특징을 잘 몰라서 그냥 전체 다 읽고 그냥 푼다라고 하면 문제풀이 방식도 좀 익히시고 수능의 특징에 맞춰서 평가원 기출도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자.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궁금하신 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